네, 목요일 해외 주식 슈퍼스탁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임건희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뉴욕 증시가 좀 변동성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좀 진단 짧게 들어볼 텐데요. 네. 지금 이제 부양책 협상 추이를 두고 오늘 뉴욕 증시가 좀 하락 마감을 지었습니다. 대선 전까지 타결이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네. 대선 전까지 이런 변동성, 좀 하락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세요? 대선 전까지 우선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데는 아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대선 전까지는 그래도 추가 부양책, 추경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의 시장 의견이었는데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민주당 소속이죠.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이 만나서 얘기를 나눈 뒤에 문우신 재무장관이 그 뒤에 발표한 내용이 대선 전까지 합의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선 전까지의 합의 가능성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선 전까지 합의를 하는 것이 양당의 정치적 입장에서도 서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범인류적 차원에서 지금 추가 경기 부양책이라는 그 미국 국민들을 위한 부양책인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하루빠른 합의를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양책 타결에 대해서 좀 이견들이 많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이를 반영한 모습인데요. 지금 사실 대선 전까지는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연구원님은 그러면 언제쯤 이제 타결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세요? 우선은 지금 대선 전에 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계속해서 오늘 새벽에도 나온 얘기처럼 고위급 사람들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아니면 문우진 재무장관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합의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좀 비춰보면 대선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공통적으로 이제 대선 이후에나 이 부양책이 타결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는 만큼 이를 계속해서 유념해서 뉴욕 증시도 투자에 임해 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런 변동성이 지속하면서 또 가장 우려를 크게 키우고 있는 게 기술주입니다. 네. 기술주를 또 오늘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기술주를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아니면 팔아야 하는지 이런 또 의견들이 또 상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테슬라 얘기를 또 해봤지만 실적은 좋게 나오지만 이게 주가에 반영될지는 또 미지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대형 기술 기업들 지금 이제 실적 예상은 또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올해 10월 말부터 11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네. 퀄컴 등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팩셋에 따르면 올해 3분기 EPS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18%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산업재, 자유소비재 등이 크게 감소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언택트 종목들도 많고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 또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ASML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났는데 네. ASML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큰 폭으로 좋은 모습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그리고 다음 분기까지 반도체 업종 그리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뤄 나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냐 그리고 언제 사야 되냐에 네. 대한 시점은 무엇을 보고 투자하냐 아니면 어떻게 투자 자본을 활용을 하냐마다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은 잘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형 기술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관심이 좀 쏠려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속된 말로 애플 그리고 테슬라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데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반영이 돼야 할 텐데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될까요? 주가에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네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테슬라는 실적 발표 한 뒤에 주가에 10% 변동성을 보인 게 5분기 연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실적 발표 날 그리고 그 이후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그리고 실적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텐데 최근에
애플 아이폰 12가 출시가 네네. 됐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출시 분기, 근데 이번에는 좀 분기 중간에 지연돼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크게 실적에 아이폰 매출이 반영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내년 초 1분기에는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애플량 매출에 대한 기대를 또한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실적에 더해서 또 내년까지도 긍정적인 전망을 가져가는 대형 기술 기업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런 만큼 이번 주가에 좀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를 해서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대만의 이제 유망 기업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 한번 소개를 들어볼까요? 예, 이때까지 계속해서 대만 기업들 그리고 대만을 대표하는 ETF를 하나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대만 금융주 3개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대만 관련된 기업들 소개를 이어주고 계신데요.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첫 번째 기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소개드릴 기업은 유안타 파이낸셜 홀딩스, 대만의 대표적인 금융 지주사입니다. 증권을 중심으로 뭐 은행, 보험 및 10여 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이고요. 2007년에 설립이 됐고 설립 이후에는 뭐 증권업 중심의 사업 전략을 지속해서 구사해 오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는 활발한 뭐 인수 활동을 통해서 사업 역량을 확대해온 기업입니다. 뭐 2014년에는 우리나라의 동양증권을 인수하면서 현재 제가 있는 유안타 증권으로 네. 기업명을 변경하기도 했고 대만 내 입지가 상당히 좋은 금융사이기 때문에 대만 유안타 그룹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만 유안타 파이낸셜 홀딩이라는 기업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도 좀 익숙한 기업일 것 같은데요. 그럼 투자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유안타 지주사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더 드리자면 유안타 파이낸셜 홀딩스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증권이 42% 그리고 보험이 33%, 은행이 21% 순의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증권의 매출을 한번 들여다보면 브로커리지 부문이 42% 그리고 프랍 트레이딩 부서가 16% 그리고 웰스 매니지먼트 부분이 14%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대만 내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을 2분기에 13% 수준을 기록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뭐 중개 업무를 기반해서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이로 인한 저금리 기조를 은행과 보험 부분에서 이렇게 저조하게 실적이 나오긴 할 텐데 증권 쪽에서 올려주면서 실적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올해 유안타 대만의 경우는 또 매출 폭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증권 부분의 실적 호조를 기반해서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점 또한 주요하게 보고 가야 될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만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배당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기업이 순이익 중에 몇 %의 배당을 주주들에게 주는지 알려주는 배당 성향을 한번 살펴보면 뭐 유안타홀딩스 경우에는 순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서 뭐 배당 성향을 기존 40%였던 것을 50에서 60%까지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 이는 순이익 중에 배당으로 지출하는 비율이 뭐 50에서 60% 정도로 될 것이니까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작년 배당 수익률을 보면 약 3.2%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12개월 포워드 배당 수익률이 약 5%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상당히 뿌리 깊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 또한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외 다른 투자 포인트로 지켜볼 점은 현재 유안타홀딩스의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2010년 중반쯤부터 뭐 크로스보더 M&A 또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2014년 동양증권을 인수한 데 이어서 뭐 포스트 M&A까지의 활동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한국 외에도 뭐 베트남, 홍콩,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한 상태고 아시아 네트워크를 상당히 잘 구축한 기업이고 아시아 지역의 시장 점유율과 네트워킹을 활용을 해서 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브로커리지 시장 점유율 2분기에 13% 수준을 기록하면서 이제 업계 1위를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기업이다라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고요. 특히나 대만 기업들의 이점 바로 배당 성향입니다. 이 배당 성향 기존 40%에서
대비해서 50에서 60%까지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온 만큼 꾸준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세부적인 실적 상황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뭐 사업부별 매출 비중은 증권업이 42% 정도로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외 보험이 33%, 은행이 21%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실적 전망을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저금리 기조로 은행 및 보험 부문의 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렇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출액은 소폭 감소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은 뭐 5에서 10% 수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은 20%, 23%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증권 부문이 좀 성장을 또 끌어주면서 코로나로 좀 타격이 예상되지만 순이익의 경우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0%까지 성장할 것이다라는 점 유념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 궁금합니다. 네, 잔존가치 모델로 분석한 유안타 파이낸셜 홀딩스의 상승 여력은 예상으로의 10.3%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8%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55%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현재 뭐 대만 내 사업뿐 아니라 아시아를 넘은 사업 확장으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유안타 홀딩스에 대한 기대 또한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안타 홀딩스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상승 여력은 55%대로 양호하게 남아있는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로 좀 타격이 우려되나 싶었지만 증권 부문이 이를 또 상쇄해줬다는 점 유념을 해보셔서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소개를 들어볼게요.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기업은 대만 대표 금융지주사 중 하나인 CTBC 파이낸셜 홀딩스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신탁 금융지주라고도 네.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2002년에 설립돼서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금융사입니다. CTBC는 현재 대만 내 150여 곳에 지점을 두고 있고요. 해외 지사는 11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오늘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만의 대표 금융주 중 하나입니다. CTBC 파이낸셜 홀딩스 두 번째 기업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국의 이제 신탁 금융지주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해외까지 또 이제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탄탄한 기업인데요. 투자 포인트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CTBC의 경우는 전체 매출 비중 중에 46%, 약 절반 수준이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외 다른 절반이 은행업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뭐 CTBC에 대한 실적 우려 또한 상존을 하고 있는데 올해 실적은 많은 뭐 은행주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 뭐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작년 대비해서는 감소될 것으로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 CTBC의 또 순이자 마진 또한 계속해서 감소해서 1.42에서 1.43% 수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뭐 기존의 순이자 마진이 1.7%에서 2% 사이였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진 수준이고요. 뭐 대손 충당금 또한 작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실적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TBC 홀딩스의 주요한 투자 포인트가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면 역시나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현재 0에서 1%대의 초저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뭐 은행 및 보험 관련들의 실적 타격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TBC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현금 배당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CTBC의 경우는 올해 배당 수익률이 약 5% 수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뭐 배당 성향 또한 5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적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배당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위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코로나로 이제 저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로 금융업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만 기업들은 또 다른 상황입니다. 배당에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당 수익률은 5%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배당 성향도 50% 이상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탄탄한 기업입니다. 자, 그럼 CTBC 파이낸셜 홀딩스 역시나 세부적인 사항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업부별 구성 비중 그리고 또 이제 실적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예,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먼저 한번 보시면 뭐
앞서서 말씀드린 은행이 기업 및 개인 둘 다 포함해서 약 50% 수준의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뒤 보험업이 46% 비중으로 높습니다. 나머지 3에서 4%는 증권 및 벤처 캐피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실적 예상을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면서 관련 우려가 분명히 상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의 경우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증가가 돼서 오히려 내부적인 비용 절감 그리고 기타 비용들을 줄이면서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전망되는 점은 상당히 현 시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타격을 우려하셨을 수 있겠지만 또 실적 상황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작년보다 더 증가하는 흐름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뭐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 굉장히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볼 만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나 상승 여력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CTBC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예상 ROE 12.1%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8%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105%의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CTBC의 경우는 올해 매출액의 경우 뭐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감소는 할 것이지만 뭐 네. 주주 친화적인 문화가 잡혀 있는 국가 그리고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우려에 대한 위로를 CTBC의 배당에서 또한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주가 대비 100%가 넘는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이제 가져와 주신 대만 기업들 쭉 살펴보면 거의 다 상승 여력이 100% 이상으로 또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배당 문화 또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주주 친화적인 문화를 또 갖고 있는 기업 CTBC 파이낸셜 홀딩스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업이 남아 있는데요. 캐세이 파이낸셜입니다. 어떤 기업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업은 대만의 최대 금융 지주사인 캐세이 파이낸셜 홀딩스라는 기업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험업을 중심으로 은행 및 증권 사업 모두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2001년에 설립이 돼서 현재 700여 개의 지점 그리고 1,3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대만 내 금융 업종 중에 시가총액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네. 최대 규모의 금융 지주사입니다. 뭐 최근에는 대만뿐 아니라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사업을 진출을 하면서 현재 해외 사업에 대한 기대감 또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만 내 금융업종 중에 시가총액 1위를 기업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금융 지주사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제 해외로도 사업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 포인트도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대만 내 최대 금융 지주사인 캐세이 파이낸셜의 경우는 캐세이 생명보험이 전체 매출 비중 중에 약 88% 그리고 캐세이 은행이 약 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로벌 은행, 보험사들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저금리 정책으로 올해 실적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캐세이 홀딩스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대만 내 가장 큰 보험사이기도 하고요. 캐세이 보험의 경우는 운용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작년에는 4% 이상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대만의 금융 당국으로부터 최근 해외 투자 한도 확대 정책이 발표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해외 한도 투자를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작년 대만 보험사들의 해외 투자 비중은 전체 자산의 70% 수준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보험사의 경우는 현재 해외 투자 비중 평균이 약 15% 수준이고 30%까지만 해외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해외 투자를 통한 운용 수익률이 좋은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또한 작년 기준으로 GDP 대비 보험료 지출이 19.97%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11%고 뭐 글로벌 평균은 6에서 7% 수준이기도 했으니까요. 현재 전체 GDP 중에 20% 가량을 보험료로 지불한다는 뜻인데 이는 뭐 현재 대만의 경제력보다는 보험료가 과하게 지불되고 있다라고도 보일 수는 있지만 대만의 경우도 뭐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면서 고령층을 기반한 보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되는 점은 뭐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사들에게 상당히 네.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보험료를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캐세이 파이낸셜 경우는 운용적인 측면에서도 대만 내 대표 금융사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실적에 대한 우려를 이 모습들이 어느 정도 감소를 시켜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배당에 대한 매력 가지고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하면서 이제 또 보험료 지출이 20%대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점 굉장히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고령화 사유가 계속되면서 이런 고령층을 기반으로 한 보험 수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 상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역시나 세부적인 사항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전망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캐세이 파이낸셜의 올해 실적 및 실적 전망을 보시면 매출액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매출액 감소 대비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감소는 덜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뭐 작년 배당 수익률의 경우는 3.7% 수준이었고 올해 또한 뭐 3.5에서 4%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점은 뭐 위기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대만을 대표하는 금융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거의 4% 가까운 수준이었고요. 올해도 4%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또 굉장히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캐세이 파이낸셜의 잔존가치 모델상 상승 여력은 예상으로의 9.1%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8%를 적용을 했을 때 현주가 대비 약 83%의 상승 여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캐세이 홀딩스 또한 올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뭐 지속적으로 증가할 대만의 보험 수요 그리고 탄탄한 운용 능력을 가진 대만 최대 규모의 운용사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가진 뭐 캐세이 홀딩스에도 여전히 매력을 느낄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세이 파이낸셜 지금 현 주가 대비 83%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유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대만 기업 3가지 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유연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 임건희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